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참 생소한 얼굴일 텐데 이렇게 박수로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과장님,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다고 참 기분 좋다 했더니 저보러 온 게 아니고 저기 무료 수강증 받으러 오셨다고. 그래서 뭐 이해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곳에 오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제가 드리나 20분에 30분 내에 걸쳐 드릴 상황 판단에 대한 어떤 관점 자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일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로서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돼서 이제 8월달 기본까지 가신다면 더 좋겠고요. 그게 아니어도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자체가 그동안에 수험을 해오셨던 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처음으로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 간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곧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분 동안 걸쳐서 여러분께 직접 문제를 풀어드린 것보다는 상황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화와서 적성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시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시면 보다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 큰 모토는요, 수험생 입장이라는 말씀으로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이 자리에 딱 쓴 순간, 몇 년 전 강사로서 이 강단에 딱 쓴 순간 저는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고 나는 수험생도 아니고 나는 강사다. 나는 강사라는 말 자체가 약간은요, 저도 한때 수험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가슴이 좀 약간 서늘한 말이 됐습니다. 저도 합격을 해서 좀 현직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심동에서 10년째 있던 것 자체가 가슴이 쓸쓸하게 됐었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도와드린다면 그것도 역시 제가 세상에 기여하는 하나이기 때문에 뭐 즐겁게 생각하고 또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마음먹었던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바라볼 것 이거였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저뿐만 아니고 선생님께서 보통 수업을 진행하실 땐 그때 아무래도 강사 입장 내지는 평가자 입장에서 문제를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그거 대하실 거고 설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무래도 거기에 맞추어서 공부가 진행되었을 경우도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막상 여러분께서 시험장 갔을 때 진짜 평가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푸십니까? 아니면 상황 판단은 경험하신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상황 판단은 분류가 어떻게 됩니까? 몇 문제 정도로서. 상황 이해, 분석, 추론, 평가, 가설 정립, 문제 해결 등등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의 판단에 대해서 배우셨습니까? 그렇다면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 솔직히 답이 안 나왔습니다. 문제 구분 자체는 구분할 수 있겠지만 그건 누가요? 평가자 구분한 거니까요. 내가 이론 쪽은 이렇게 낼 거야. 이해 쪽은 이렇게 낼 거야. 평가자 이렇게 낼 거야. 이것은 누구의 관점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평가자 관점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험생이 시험지를 보시면서 이 문제가 평가 문제인지 평가문 이렇게 풀라고 했었어. 이렇게 풀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시험 자체가 암기 시험이 아니고 적성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셋을 준비하신 분께서는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적성 시험을 보신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2차 시험에서 암기 시험 보십니다. 그럼 아무래도 여러분께서는요, 주된 것을 2차 과목에 염두를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사고책에는요, 적성 시험이 아닌 암기형 머리로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룰인 적성 시험의 룰 자체를 망각하시고 또다시 암기형 공부하시듯이 적으시고 강의 들으시고 베끼시고 암기하시고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보통 대략 봤을 때 몇 년을 하셔도 피셋 자체가 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강의 들으십시오. 내 강의 들으면 점수 오릅니다. 그거야말로 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트레이너가 선수보다 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훌륭한 선수를 제가 조금 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도움을 드려서 여러분 능력을 쥐어짜들 수 있겠죠.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험생이십니다. 그렇다면 수험생 관점으로서 문제를 바라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죠. 자, 이해 문제, 평가 문제, 분석 문제 등등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분류 가지고 문제 푸십니까? 잠깐 10초 드릴 테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께서 아마 지금 전에도 선생님께서 아마 언어 논리 문제 푸셨을 거고요. 기출 문제도 보신 경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문제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자, 복귀해 보십시오. 자, 문제를 넘겼습니다. 1번입니다. 어디 보십니까? 대충 제 문제 보시고 재심 보시겠죠. 재심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표도 보시고 그 다음 어디 보십니까? 2번 문제 보시죠. 1번 힘드시니까. 뒤적뒤적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마음 답답하시고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보시고 나서 재심 보시고 어디 보십니까? 답답하시죠? 당연히 재심 봐야지. 이렇게요.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 좀 다릅니다. 제가 받는 관점에서는요, 문제는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재시문 보고 선택지를 보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선택지를 보고 재시문을 푸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단순한 무기일수록 제가 보기엔 강한 무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보신 분 있으시면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어떻게 문제를 푸셨는지. 보통은 재시문 자세히 보시고 선택지 하셨죠.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속칭 피셋 고수란 분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이 푸는 문제의 흔적을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어떻게 풀었어라고 묻지 말고 그분들이 시험지에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더 나아가서 넌 어떤 생각으로 어딜 먼저 봤니? 이를 물어보십시오. 막상 그분들은 재시문 전체를 보지 않습니다. 감이 쌓였기 때문에 문제별로 어떤 건 선택지 1번부터 보시고 거기 나왔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재시문 들어가시거나 때에 따라서는 재시문에서 여기 파트만 보시고 문제를 푼 경우 많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실전적으로 여러분께서 능력을 키우시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요. 고등학교 때 진짜 싸움꾼들은요. 그 사람은 합기도나 태권도 배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싸운 사람들입니다. 많이 싸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많이 맞아봤습니다. 많이 맞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놈이 어디 때릴지를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런 본능적 감 자체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공부를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2차 공부하시듯이 어떤 이론 자체의 정립을 원하시고 이렇게 이론 배우시면 문제를 풀려야 될 텐데 왜는 안 풀릴까? 당연히 안 풀립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마치 수학에서 우리가 루트라든지 미분, 적분, 이론 알면 문제 풀립니까? 아니라고요. 어차피 객관식 문제는 객관식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 감을 쌓아가시면서 제가 드렸던 제일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뭐라고요? 재시문에서 선택문 볼지, 선택지에서 재신 볼지 이 관점만 가지고 보십시오. 그럼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렇구나. 이 문제는 선택지를 먼저 보고 선택지에 나왔던 그 키워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려보자 한번.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과일 좋아하십니까? 저도 과일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사과입니다. 근데 저는요, 어떤 사과를 좋아하냐면요, 강남역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강남역, 지하철 2호선 강남역 7번 출구입니다. 거기 이마트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아줌마가 파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러셨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랑 수리 추렴해 보시죠. 수리낌 자체요. 3 더하기 2 곱하기 4 하면 몇입니까? 다시요. 3 더하기 2 곱하기 4. 하나, 둘, 셋. 뭡니까? 몇이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3 더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몇입니까? 몇이야? 지금 크게 말씀 주시죠. 여러분 솔직히 수학 잘 못하십니까? 수학 못하셔서 산수 잘하지 않겠습니까? 몇입니까? 오케이. 여러분께서는 좀 속아 넘어가신 겁니다. 제가 아무리 하면 수리를 물어봤겠습니까? 다시 여쭤보죠. 아까 제가 드렸던 문장을 복귀해 보십시오.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중간에 드렸던 수학 문제는요. 여러분께 제가 속으라고 덫을 놔드린 거고요. 제가 드렸던 첫 번째 문장을 복귀해 보십시오.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남역 떠오르신 분 제일 처음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신림동의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강남역 생각나시는 분. 떠오르셨어요? 오케이. 몇 번 출구했습니까? 5컨이요. 어디 마트였어요? 롯데마트요? 지하 몇 층이었습니까? 지상이었어요? 지하였었어요? 오케이. 아줌마의 아저씨예요? 오케이. 제가 먹고 좋아하는 과일은 뭡니까? 다시 여쭤보죠. 제가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 머리에서 강남역이 떠오르시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과가 떠오르시면 있을 겁니다. 혹시 제가 그 질문 딱 들었을 때 사과가 먼저 떠오르신 분? 잘하셨습니다. 이겁니다. 같은 정보라도 그 정보를 어떻게 취합하냐가 정말 차이점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야, 너 다 기억했어. 강남역 7번 출구 지하 2층. 저도 헷갈리네요. 이마트였나? 롯데마트였나? 그다가 블라블라다 뭐죠? 가장 중요한 뭘 까먹습니까? 사과를 까먹습니다. 왜요? 이 전체 문장은 사과를 수식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핵심 뭡니까? 사과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처음이시면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요? 강남역 동그라미, 7번 출구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치십니다. 하지만 선택지 갔더니 선택지는 뭘 묻고 있습니까? 김정이 좋아하는 과일이 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잘못 푸신 겁니다.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우리가 풀 피셋 문제는 파워 게임이 아니고요. 스피드 게임이라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같은 정보를 여러분께서 취합했다 손 치더라도 그 정보를 층위 있게 취합하신 분께서 한결 더 여러분께서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강남역도 짊어져야 되고요. 7번 출구. 나중엔요, 지금은 7번 출구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5분 정도 지나고 10분 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제가 왜 이마트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2번 출구인지 7번 출구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실제 이 P셋에서 중요한 것은 수험생을 봤을 땐 여러분께서 어떤 머리, 정말로 무슨 논리적 사고, 바른 사고, 제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은 바로 빠른 사고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총론 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한 4-5개의 꼭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모토로 잡은 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관점? 다시 한번요. 입 좀 움직여 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비싼 시간 들여서 오셨고 저야 뭐 싼 사람이지만 왔습니다. 혹시라도 이것 자체가 효과적이 되고요. 조금 더 유의미하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아이 컨택 하시고 서로 교통 소통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제가 어떤 관점 가지고 여러분께 들어가겠다고요? 누구 관점? 평가자입니까? 수험자라고요. 됐죠? 수험자 관점을 통해서 몇 가지? 5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겠다고요. 이것 자체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도록 필요한 겁니다. 강의가 자체가 3시간 있다 칩시다. 어떤 분은 3시간짜리를 연원으로 기억하십니다. A 얘기했고, B 얘기했고, C 얘기했고, D 얘기했고. 정작 강사가 중요한 것은 F입니다. 근데 A, B, C, D 암기하면서 뭐죠? F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항상 층위 있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취합하시는 연습을 하셔야지만이 이것이 적성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능력을 기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제가 중간 농담하다든 헛소리하든 그때 웃으시면서 뭐죠? 날리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수험적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한다 했는데 정말 4-5개 꼭지가 수험생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보십시오. 혹시 그래서 뜻이 맞다면 저랑 8월 때 같이 해보시는 거고요. 아니라면 제끼시고요. 우리의 유명하신 박준범 선생께서는 또 근처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서 언제든 이동하도 괜찮으시니까 이렇게서 혹시라도 제 관점이 새롭다면 그분께서는 저랑 같이 한번 또 지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박준범 선생님 같이 저 인사드리고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여튼간 혹시라도 제가 뭐 비하한다 이건 절대 아니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고는요, 적성에서 필요한 사고는 2가지 사고가 있습니다. 그 사고는요, 바른 사고와 빠른 사고입니다. 이 바른 사고를 해서 필요한 것 자체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필요한 과목 자체는 아면께서 언어 논리 쪽과 상황 판단 쪽일 겁니다. 논리가 조금 더 중요시 여긴 것 자체는 아무래도 7대3 정도로서 언어 논리 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언어 쪽에서는 논리 자체가 대놓고 문제 나오니까요. 반면에 상황 쪽에서는 논리가 대놓고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정신을 갖고 있으면요. 한결 더 재심 파악과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논리에 대해서 기본기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연마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논리 특강 자체를 제가 몇 년 전에 연구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2년 전인가요? 특강 한번 했었었는데 그걸 들으셔서 보강하시든 아니면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그때 자체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면 저한테 부탁하신다면 학원에다가 제가 논리학 특강을 다시 한번 개설하든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논리 파트 중에서 중요한 것은요. 연역 쪽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혹시 필요하지 않지만 연역과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보통 귀납하시죠? 근데 귀납은 정확한 표현 자체는 아니고요. 비연역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연역 쪽에서 중요한 것 자체는 보통 우리가 명제 논리하고요. 수로 논리입니다. 언어 쪽에서는요, 언어 추리 쪽에서는 보통 7대3 정도로서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에이, 수로 추리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천만에 수로 추리만 제대로 아셔도 여러분께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제시문 자체가 보통 수로서 정리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모르시겠지만요. 따라 관점을 가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문제가 나온다 한다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바른 사고로 해서 보다 기본적으로 논리가 필요하다. 논리는 핵심 자체는 연역과 비연역인데 연역은 명제와 수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피스과 관련된 것은 비연역은 아닙니다. 이쪽은요. 이것은 비연역 자체는 객관식 문제가 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연역 쪽이 문제가 구성되고 있고요. 특히 상황 판단 보신다면 중요한 것은 수로가 아니고요. 어디 쪽이요? 명제 쪽입니다. 이 파트가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바른 사고를 위해서 갖춰야 될 능력입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행정고시 사랑이라든지 이렇게 보통 그 커뮤니티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께서 보통 10월달, 11월달 되셔도 논리 문제 자체가 잘 정리가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논리가 무너지시면 언어도 힘드시고요. 상황도 힘드십니다. 그럼 보통 여러분께서 어떤 전략 쓰신 줄 아세요? 11월, 12월 됐을 때 안 되면 논리 문제 몇 개 안 나오니까 포기한다고요. 맞습니다. 논리 문제 몇 개 안 나오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논리 문제가 중요하지 않고 논리의 정신은 바른 사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걸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 같은 경우 연역종 명제를 정리해 드릴 때요. 그냥 여러분께서 이제 암기하라고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드리거든요. 예컨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것은 P 또는 Q란 뜻이고요. P면 R이란 뜻이고요. Q면 R이란 뜻이에요. 공부하시면 알겠지만요. 답은 뭡니까? R입니까? 오케이. 익숙하신 분께서는 보통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양도, 논증, 배려하죠. 하지만요. 익숙하지 않은 분께도 한번 제가 쉽게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기억이 날까요? 점심 먹을 때까지?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려보죠. 여러분 사랑도 해보셨습니까? 이별도 해보셨습니까? 이상하게요. 사랑을 해도 아프지 않습니까? 이별해도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우린요, 어떻습니까? 사랑 또는 이별합니다. 여쭤보죠. 우린 항상 뭡니까? 아픕니다. 맞습니까? 저한테는 뭡니까? 우리는, 죄송합니다. 몇 분 보니까 2, 3일 전에 이별하신 분 있나 봅니다. 눈물도 흘리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죄송하고, 개인적 사항도 좀 잊어주시고요. 다시 한 번요, 뭐라고요? 사랑해도 아픕니다. 이별해도 아픕니다. 우린요, 사랑 또는 이별합니다. 우린 항상 뭐죠? 아픈 존재입니다. 그런 글이 있다 칩시다. 맞습니까? 글 자체가 맞는지요? 봅시다 한번. 사랑해도 아픕니다. 이별해도 아픕니다. 우린 사랑 또는 이별합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아픕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정해 오신 겁니다. 또 여쭤보죠. 자, 여러분. P면 Q랍니다. P란 것 자체를 Q란 자체를 님께서 한번 단어를 집어넣으십시오. not P면 Q랍니다. 답이 뭘까요? 물론 아시는 분께서는 공식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이것도 정리해보죠. 이건 김재영 바보 공식입니다. 김재영은요. 강의실도 바보입니다. 김재영은요. 강의실 밖에도 바보입니다. 그렇다면요. 김재영은 항상 뭡니까? 바보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김재영이라면 강의실에서라도 바보다. 김재영은 강의실 밖에서도 바보다. 김재영은 뭡니까? 항상 바보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뭐냐면 논리 자체를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일상적 지식으로서 치환시켜 드릴 겁니다. 그 과정 왜 필요할까요? 논리란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도구가 된다면 걔는 뭐가 되죠? 짐이 됩니다. 하지만 그 논리마저도 우리가 평상시 생각했었던, 써먹었었던, 활용했었던 말들의 집합과 그걸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생각하신다면 한결 더 빨리 논리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제가 연역 쪽, 특히 명제 쪽에서 이렇게 하겠다까지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이 바른 사고를 위해서는요, 논리도 필요하시고요. 두 번째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술입니다. 다른 성에서 논리와 특히 술이요. 특히 상황 판단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행시와 또 입시가 있죠. 근데 입시 쪽과 행시 쪽은 좀 문제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우리가 입시 행시 토탈에선 700여 문제 차이였죠. 근데 우선은 여러분께서 혹시 계획을 잡으시면 있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우선 회차별을 봤을 때는요, 우선은 3년 전부터 보십시오. 그러니까 욕심나시니까 2006년부터 보겠다 하시면 있을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공부 처음이시면 3년 전부터 보십시오. 그리고 3년 전부터 어디요? 행시부터 보십시오, 여러분. 행시와 입시는 문제가 다릅니다, 좀요. 여러분께서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기준과 관점이 안 상태에서 행시라든지 입시를 같이 보신다면 문제가 혼합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학원 측에서는요, 아무래도 문제가 좀 모자르니까 입시 문제, 행시 문제 막 골고루 섞어서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학원의 입장인 거고요. 여러분께서 뭐죠? 수험생 입장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학원 어떤 곳입니까? 죄송합니다. 학원분들. 학원 어떤 곳이에요? 돈 벌려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문제 전부 되겠죠? 하지만 뭐라고요? 수험생은 수험 적합하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수험생 관점에서 보겠다고요. 따라서 3년 전부터 보십시오. 뭐를요? 해피세트 같은 경우를요. 기출문제를요. 최신이 아니고요. 어디요? 전부터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보셨으면 하나씩 뒤로 가십시오, 이제는요.
다시 한번요. 3년 전 보시고요. 따라 3년 전 보시고 재작년 거 보시고 올해 거가 되겠네요. 작년 거 보시고 올해 거 보십시오. 그런다면요. 3년 게 아니고 4년 거 보시고 5년 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자체는 이렇게 보신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우선요. 최신의 경향 트렌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3년치를 보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자체는 역순이 아닙니다. 항상 뭐죠? 정순으로 하셔야지만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준이 쌓이시면 그때는요. 양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그때보다 뒤로 가시면 푸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문제가 난이도가 좀 떨어지거나 문제 적합성이 증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님께서 푸시면서 느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그게 되신다면 입법고시는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초이스에서 문제 푸신 겁니다. 전체를 다 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감이 쌓이시면 행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입법고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행시에서 봤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으면 걔를 먼저 동그라미 치시고요. 각 회당 몇 문제예요? 보통 제 기준 본다면 20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20개 초반 정도 문제. 그거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너무 기교적이나 이런 문제 보실 필요 없어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입시 쪽에서는 굉장히 수리 쪽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하지만 우리 행시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이 수리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리해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수겠죠? 그 다음엔요. 확률, 기대값 정도. 이 정도만 정리해 보시고요. 필요한 것은 이제 그래프를 보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라든지 표 자체를 보는 자체. 여러분 이 수리 쪽을 필요하신 게 공부하기 필요하신 것 자체가 어떤 뭐 수학적 지식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정해 드릴 겁니다. 여쭤보죠. 자, 이렇게 뭐냐면 표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전체 표가 있는데 부분만 채워져 있습니다. 부분만 채워졌을 때는요. 앞으로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부분이 보이면 항상 토탈을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렇게요. 전체 이 섹터는 AC 토탈 C죠. B 플러스 D가 토탈이겠죠. AB가 토탈이고요. CD가 토탈일 겁니다. 이렇게요. 다시 한번 부분만 나왔으면 전체를 채워보시고요. 만약 거꾸로요. 전체가 나왔습니다. 그때 뭐라고요? 전체에서 부분 빼면요. 나머지 부분 나오겠죠. 이렇게 전체 부분 나왔을 땐 표가 나왔을 때는요. 전체가 나왔으면 부분을, 부분만 나왔으면 전체를. 요게 제가 드릴 겁니다. 뭐 수리할 때 그래프 X축은 이런 의미고요. Y축은 이런 의미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수험적으로 적합적 있게 정의해 보신 겁니다. 그럼 여쭤보죠. A, B, C, D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D 값이 올라갑니다. 됐죠? 하나, 둘, 셋. 여쭤볼게요. A 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다시 한번요.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만 답해보셔요. 속으로 답해보시고 틀려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요. D값이 올라갑니다. 자, A값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하나, 둘, 셋. 이게 빠르시면 좋은 거. 이게 수리가 잘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잘하신 게 여쭤보죠. 얘는 토탈값 정해져 있죠? 이게 올라갑니다. 그럼 얘 어떻습니까? 내려갑니다. 무슨 관계입니까? 반비례관계입니다. 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표시할 겁니다. 앞으로 비례는 이렇게, 반비례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상황판단에 수리가 났을 때는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비례 아니면 반비례관계일 겁니다. 얘 반비례죠? A와 B는 또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입니까? 반비례입니까? 토탈값 정해졌죠? 하나, 둘, 셋. 반비례하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뭡니까? 플러스죠? 반비례, 반비례. A와 T는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관계입니다. 이런 게 빠르시다면 이렇게 해서 한결 더 이런 자료 해석도 도움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 어렵고 복잡하고 깊은 사고 요한 게 아닙니다. 빠르고 정확한 사고 필요한 것이 필수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 자체를 님께서 어디야? 수리 쪽 기본기를 쌓으시면서 늘리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복잡한 수리 문제 풀었으면 잘하고 천만에 그런 문제는 1년에 1개 나옵니다. 한두 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께서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뭐죠? 제끼시면 돼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낀다면 약간 당황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문제 개수를 몇 개까지 풀어야 된다 말씀 또 드릴 거거든요. 그것도 다시 한번 그 말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 자체는 바른 사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필수에 필요한 것은 빠른 사고라고요. 이 빠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제 두 가지가 제 관점이겠지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어 매칭 능력과 수리 매칭 능력입니다. 언어는 낯서시죠? 하지만 저랑 같이 한번 익숙해 봅시다. 자, 이런 말씀 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어차피 적성시험에서는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암기시험과 옛날에 이제 여러분께서 선배들은 행시에도 이제 객관식 보셨죠? 사시생들은 객관식 보고요. 이 사시의 문제와 적성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딱 하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시는 뭐가 없습니까? 대부분요. 제시문이 없습니다.
재심 왜 없습니까? 재심 자체는 머리에 갖고 와서 푸는 겁니다. 반면에요, 우리 적성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심은 있습니다. 그건 왜요? 지식 갖고 오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주어진 상황에서 답을 찾는 게임이거든요. 그냥 반드시 상황 자체를 줘야 되니까 재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구성되겠죠. 뭐 이런 식이라든지 이렇게요. 아니면은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난다든지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보통은요, 어떻게 이제 눈 자체 올라가십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읽으시고요. 그 다음엔요, 요거 분석해 보시고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쭤보죠. 얘와 얘를 답을 낼 땐요, 여러분께서 어떤 기준 가지고 문제 푸십니까? 이게 언어가 된다면 바로 언어로 문제 푸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기서 어떤 말이 튀어나왔을까요? 그냥 사과를 줘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복잡하게 강남역이고요, 7번 출구고요, 이마트고요, 지하고요, 2층이고요. 게다가 아줌마 파는 사과를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됐죠? 그 상태 아니면 뭐냐? 이렇게 주겠죠? 강남역입니다. 7번 출구요, 뭐고요. 그래서 거기서 파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됐죠? 밑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김재영은 강남역에서 파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여쭤보죠. 여기는 김정일 말 나왔습니까? 사과란 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됐죠? 여기는요? 여기는요? 사과란 말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과일과 사과를 매칭시킨 겁니다. 이렇게 빨리 되셔야지만이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여러분께서 문제가 처음 못 푸시거나 초보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한지 아세요? 문제를 꼼꼼히 잘 분석하랬더니 이 문장 단어 하나를 하나씩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왜? 문제 솔직히 기출도 거칠거든요. 그럼 분명히 이상한 문제 있습니다. 뭔가 100pen 매칭이 안 되는 문제예요. 거기서 시간 허비하시고 스터 때만 왈가왈부하시고요. 이건 초보자들 자세입니다. 핵심적인 지식을 파악하신 고수들의 특성 자체는 보통 제시문의 전체가 아니고요. 이 키워드와 이 키워드를 매칭 씌워서 그 자체를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어 매칭 자체에 중요한 것을 하셨을 텐데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 수 있겠죠? 또 다시 게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7개의 단어를 드릴 겁니다. 7개의 단어요. 자, 7개의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약간 짜증나시죠? 와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와서 풀라고 하네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제 수업 방식입니다. 저는 항상 수업 때 질문 드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립니다. 그냥 문제 푸세요 해서 드릴게요 이게 아니고요. 이 제집의 핵심은 뭡니까? 이 선택지 핵심은 뭡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왜죠? 그래야지만 여러분께서 뭐죠? 여러분 머리로 수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이렇게 쇼맨십하는 강사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순간순간에 저보다 빨리 답을 내시면 여러분께서 3시간 동안 여러분께서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 3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듣고 계신다? 그것은 여러분께서 뭐지요? 하루의 전쟁은 이기더라도 전체 전쟁에서는 패배하신 분인 겁니다. 이런 분들 있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막상 시험 안 나오신 분들. 그건 절대로 수험생 미덕이 아닙니다. 수험생은요. 살아나는 겁니다. 군인 자체가 살듯이 수험생은요 높은 점수를 내셔야 돼요. 그렇다보다 좀 더 핵심적인 내용 자체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겠죠? 따라서 계속 질문 드릴 겁니다. 지금처럼요. 오케이. 7개 단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손 펜 들고 계시죠? 네, 놓으셔야겠죠? 저 좀 보시고요.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리, 생명권, 의무, 세금, 사형제도, 교육, 권한. 기억하셨습니까? 다시 여쭤보죠. 자, 4 더하기 7 곱하기 3입니다. 뭡니까? 4 더하기 7 곱하기 3이요. 예, 다 말씀 주셔야 돼요. 뭡니까? 예, 지금 20초하면서 머릿속에 단어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오케이. 단어 몇 가지 드렸습니까? 7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말씀을 줘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포기하시면 뭡니까? 올해 시험 포기하신 겁니다. 아셨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벌써 흔드시죠? 오케이. 여러분, 점심 때 뭐 드실 겁니까? 어디 고식당 다니세요? 생각해보세요. 빨리 생각하세요. 머릿속 치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식당 생각하십시오. 하나, 둘, 셋. 떠올렸습니까? 오케이. 5번째 뭡니까? 그렇죠. 역시 보니까 몇 분께서는 고식당 안 떠올렸습니다. 왜? 집에서 집밥 먹으니까. 오케이. 6번째 뭡니까? 오케이. 7번째 뭡니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7개의 정보를요. 여러분께서 보통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지금 여쭤보죠. 몇 가지고. 혹시 단어로 기억하신 분? 서로 생각하세요. 단어로 기억하신 분. 또 있으시겠죠? 두 번째는요. 보통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단어를요. 여러분 시각화시켰습니까? 청각화시켰습니까?
제가 권한했을 때, 권리했을 때, 세금했을 때 단어를 떠주셨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켰습니까? 분명히 소리를 켰을 겁니다. 대문제체 생각해보세요. 단어 떠올렸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만의 활자를 만드십시오. 자, 세물체도 괜찮고요. 명주도 괜찮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권리 떠올랐습니까? 쓰세요. 원리 속에. 교육 떠올랐습니까? 자, 이 연습 시키는 게 이렇습니다. 적성심에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CPU가 아니고 제가 보면 램입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정보량을 머릿속에 갖고 걔를 돌려서 선택지를 가져간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있는 제시문을 읽으시고 머릿속에 정보가 남은 상태로 뭐죠? 얘를 가신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보세요. 왔다 갔다 하신 분 있죠? 그분은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안 되는 거죠? 제시문의 정보를 가지고 일로 못 가신 겁니다. 그건 왜? 너무나 무겁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니면요,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서 다 날라갔거든요. 너무 무겁게 만드신 분 뭐냐면 단어의 연어물 하신 겁니다. 권리, 권한, 세금. 여러분, 혹시 매직 세븐이라는 말씀 들어봤습니까? 우리 인간이 한 번에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숫자는 7개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자체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정보량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요, 정보가 7개 넘쳐버리면 그건 누구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어떻게 조합하냐에 따라서 얘를 가볍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방법 말씀드려보죠. 동반일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뭐라고요? 동반일구. 오케이. 아까보다 훨씬 더 좋아지셨네. 좀 도와주세요. 동요입니다. 반대어입니다. 일은요, 일반합니다. 한마디로 보편합니다. 구는요, 보편적 사례에 구취합니다. 됐습니까? 동반일구. 혹시 7개의 단어가 떠오르심이 있으면 그 7개의 단어를 지금 정리드린 동반일구로 정리해 보시죠. 머리로 정리하시든지. 대충 되셨습니까? 오케이. 이번 같이 한번 정해보죠. 해볼게요. 자, 가장 큰 범주가 뭐였습니까? 세금은 어디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권리입니까? 의무입니까? 누구라고요? 의무. 잘 알았습니다. 여쭤보죠. 생명권. 권 뭡니까? 권리죠. 어디에 포함됩니까? 권리겠네요. 사용제도는 어디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생명 아니겠습니까? 여쭤보죠. 권한은 어떤 말과 비슷합니까? 맞습니다. 권리와 비슷하죠. 여쭤보죠. 교육은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뭐라고요? 권리이자 의무였습니다. 한번 걔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연습이 되시면 같은 정보 7개가 여러분께서는요, 연원의 형식으로서 권리, 권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안 드렸죠? 일부러 이렇게 막 드렸죠? 그건 왜? 헷갈리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상황 판단 문제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보들을요, 뒤죽박죽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제조합하시는 게 여러분께 필요하신 겁니다. 제조합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 뭐라고요? 동반일구입니다. 특히 언어로 된 문제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십시오. 따라서 권리와 의무는 무슨 관계입니까? 얘와 무슨 관계죠? 동의어죠. 얘 무슨 관계입니까? 반입니다. 잘 보세요. 세금에서 의무를 나오셨죠? 얘 무슨 과정이죠? 일회 과정이죠. 권리에서 생명권 사료를 하셨죠? 무슨 과정입니까? 구체라고요. 다시 여쭤보죠. 김재영 과일 좋아합니다. 자, 김재영은 사과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근데 무슨 과정입니까? 일에서 구로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렇게 머릿속에 나름의 기준이 있으시면 정보를 한 번에 취합하는 것을 한결 줄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지워볼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까 7개 다 기억 안 하셨죠? 됐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개의 제일 큰 거 이름 저한테 줘보시죠. 뭐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권리와 의무였습니다. 권리 안에 뭐 있었습니까? 생명권. 생명권 안에 뭐 있었습니까? 의무 아래 뭐 있었습니까? 권리와 의무 사이 뭐 있었습니다. 뭐 있었습니까? 교육이요. 권한, 권리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제 말이 거짓말 같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24시간 지나서 이 7개 단어가 혹시 기억나신다면 한 번쯤 동반일구를 가지고 정보를 정리해 보시죠, 한번.
만약에 내일 점심때, 정확히 내일 11시 30분입니다. 이럴 때 단어가 6개 안 떠오른다. 그땐 저도 잊어버리십시오. 하지만 혹시라도 내일 밥 먹는데 짜증나게 머릿속에서 동반일과 함께 권리 의무가 이렇게 바뀌신다면 한 번쯤 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좀 추려해 보십시오. 말씀을 드려보고 싶겠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것이 언어 매칭이라면 수리 매칭도 한번 같이 정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리 매칭 정해볼게요. 자, 주사위가 있습니다. 피스에서 나왔던 문제를 한번 응용해 보겠습니다. 주사위가 하나는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3의 배수입니다. 3부터 있고요. 하나는요, 4의 배수입니다. 4부터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각각의 주사위에선 공통된 숫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방금 제 주사위 말씀드렸을 때 주사위 떠올렸어요, 안 떠올렸어요? 떠올리시라고요. 주사위 몇 면체입니까? 6면체죠. 1부터 6까지는요. 1, 2, 3, 4, 5, 6개였죠? 3부터 배수가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3, 6, 9, 12, 15가 머리 떠올랐습니까?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가 6개 떠올랐습니까? 떠오르시는 거라고요. 정보를 줬을 때 그 정보가 의미한 바를 금방 떠올리면 하고, 정보를 주더라도 주사위가 있구나 이런 분 하고요. 머릿속에 주사위를 떠올리면요. 몇 면체? 6면체 보이는 거라고요. 이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피스에 대해서는요. 정말로 사고 깊은 사고 자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어진 정보와 그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한 단계, 그거를 빨리 확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전체 사람이 있습니다. 10명이 오셨군요. 남자 6명 왔네요. 하나, 둘, 셋. 못 돌렸었습니까? 여자 명이라고요? 4명이라고요. 아까 제가 비슷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전체면 뭘 보라고요? 부분 보시라고요. 부분이 뭘 보시라고요? 전체 보시라고요. 해볼까요? 남자 6명, 여자 4명 왔는데요. 설명했더니요. 전체 몇 명 왔습니까? 10명. 이렇게 떠올린 겁니다. 남자 6명, 여자 4명이라는데요. 이분하고, 사람이 10명 있구만. 이분하군요. 문제를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힘도 있고 어려운 사고입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보통 여러분께서 공부 방해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쓰기 전에 먼저 해설서 보고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요, 그 들을 때 어려운 게 있습니까? 아니죠. 강사는 강사는 쉽게 풀립니까? 아니요. 전날 무지하게 풉니다. 근데 앞에서는요, 무지하게 어려운 척 할 수 없으니까 쉽다 이해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낑낑댑니다. 그런데 그 풀이법 익숙해지시면 마치 뭐죠? 내가 이상하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더 나아서 말씀드려볼까요? 전체 10개 문제 나오다 치면 8개 이상하지 않지만 기출도 한두 개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걸 설명할 때는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맞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사 질문해봤자 맞습니다. 3번이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안 풀리는데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께서 뭐를 놓친지 아십니까? 80% 잘 못 만들었는데 나머지 이상한 문제 한두 개 때문에 여러분의 정신상태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이상한 건가? 이렇게 해요. 따라서 시험이 앞둘수록 그리고요. 기본일수록 많은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좋은 선택된 문제를 푸셔야지만이 여러분께서 그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까지 곁들여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이거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바른 사고였었습니다. 자, 지울 겁니다. 여러분께서. 자, 지울 때 의미 아시겠죠? 사진쯤 박아두셨어요? 오케이, 박아두시고, 자, 지우겠습니다. 저 사람 특성상 아마 지금 당장 물어보지 않겠죠? 네, 묵혔다 물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한번 시간 좀 말씀드려보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판에 몇 문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것도 준비 안 됐네. 몇 분에 보는 겁니까? 80분이에요? 90분이에요? 그렇구나. 그럼 한 문제 몇 분에 푸는 겁니까? 앞에 분. 죄송합니다. 네, 몇 분입니까? 수리적 계산 들어가실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오케이, 2분 넘게. 다른 분. 몇 분입니까? 오케이. 그렇게들 많이들 정리하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마치 제가 듣고 싶은 답장을 주셨습니다. 왜? 이래야지 제가 이제 압니다 하고 나서 말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입니다. 그렇죠? 강사를 배려할 줄 자세 아주 감사합니다. 많은 분께서 설명회나 아니면 저님께서 이제 강사분이나 아니면 저기 이렇게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 합니다. 빨리 푸신 거라고. 2분 동안 푸신 거라고요. 그럼 여쭤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 평균 키가 175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키가 많은 센치는 몇 센치입니까? 175입니까? 1000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남자가 50%는 180, 나머지는요 70. 이러면 전체 평균 못 나옵니까? 175입니다. 다시 여쭤보죠. 피스의 문제 40문제입니다. 90분입니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 문제 몇 분에 푼 겁니까? 맞습니다. 모른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분으로 풀려고 강요했을 뿐이지. 다시 여쭤보죠. 공부하신 분들 이분은 풀립니까? 저는 안 풀리던데요. 가르친 저도 안 풀리던데 여러분께서 풀리십니까? 그거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새로운 방법을 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현실적 합시다. 수험생 입장에서. 여러분 40문제 몇 개 풀었습니까? 기출 하신 분들. 전 못 풉니다. 여러분께서 저랑 약속한 것은 몇 개? 30개 초반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것은 30개 초반입니다. 만약에 난 40개 다 풀겠다, 나 만개 다 풀겠어. 그분께서는 다른 데 가십시오, 여러분. 당당하게 건방지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뭐다? 40개를 다 맞춘 건 아닙니다. 누구나 풀 수 있는 20개와 노력해서 풀 수 있는 10개를 맞춰서 시험장 갔을 때 정확히 30개 초반, 33개에서 35개 손댈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5개는요? 버리셔야 돼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게 수험생입니다. 여러분 평가자예요? 40개를 다 풀고 다 정답 내는 게 우리 핵심입니까?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시험 끝나고 강사가 3달 동안 하는 겁니다. 시험 나왔을 때는께서는요, 앞으로 35개 풀 텐데요. 이렇게 연습시켜드릴 겁니다. 90분이죠? 앞으로 한 게임이 아닙니다. 90분 동안 35개를 푸신 게 아니고요. 30분짜리 3개를 푸신 겁니다. 아셨어요? 3세트입니다. 그건 왜? 여러분 90분이면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중간에 긴장이 풀립니다. 시험이 보통 언어 논리 제일 처음에 3분에 미칩니다. 가슴 떨리죠? 언어 논리 보시고 그 다음엔 자료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내년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아, 올해는 이 강사 때 안 됐구나. 내년엔 또 뭘 들어야 되나. 그래서 우선은 예비 강의 듣고 이제 7월부터 다시 또 상황 봐야지. 이러시겠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벌써 저녁에 누굴 만나서 술을 더 먹나. 어떻게 또 거짓말을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90분 동안 긴장 풀립니다. 그러면요. 분명히 어떤 식이 오냐면 처음에 만약에 어떤 A란 문제 있으면 이 A란 문제가 뒤에 있었으면 제껴 문제입니다. 근데 얘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대략 어딘 줄 아세요? 10번 때쯤이야. 그때가 머리도 좀 풀리고 손도 풀리거든요. 괜히 쓸데없이 손댑니다. 안 풀리네? 또 풉니다. 왜? 시간 아직 60분 남았거든요. 그 순간 뭐죠? 낭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면 3세트 나눠서 30분씩 풀 겁니다. 몇 문제씩? 12개씩 목표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 2분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30분에 12개를 풀도록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께서 수험이 처음이시면 몇 개 도착한다? 6개 올라가십시오. 6개에서 7개 정도 푸신 겁니다. 30분 동안에 6개, 7개 푸신 겁니다. 꼼꼼히요. 그 다음 뭐죠? 기출 강의 들을 때 9월 때쯤요 2개 올리십시오. 8개 푼다? 그 다음엔요 10개 푼다 이렇게요. 막상 시험장 갔을 때 솔직히요 30분에 12개 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방법을 왜 말씀드리냐? 이렇게 하신 겁니다. 30분 동안 12개를 갖고 노신 겁니다. 예컨대요. 그렇죠? 갖고 노세요. 정확히 보신다면 13개 정도 갖고 노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 1번 풀었죠? 2번 어렵죠? 그냥 넘기십시오. 여러분 보통 이러시죠? 1번, 2번. 여러분 뒤에 문제 수두룩합니다. 왜 앞에서 싸우고 있습니까? 문제가 쉬운지 어려운지요. 여러분께서 5천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떻죠? 여러분 머리가 아니고 손이 파악해 줍니다. 손이 안 움직입니다. 됐죠? 이러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머리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이 쌓였으면 수험생 감이 쌓였을 때 손이 안 움직일 때 뭐죠? 이건 이상한 문제입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죠. 길거리에서 지나갑니다. 반가워. 고등학교 때 너도 시험 떨어졌냐? 나도 떨어졌어.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그쵸? 반갑다. 야, 내가 지나갑니다. 어떻죠? 누구더라? 걔 고등학교 친구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직관자 안 돌 때는 우선 머리죠? 머릿속에 박아두고 타십시오. 머리가 희한합니다. 지가 알아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죠? 맞아! 이렇게 푸면 되겠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2번 문제와 22번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22번 풀었을 때 그 관점이 나한테 2번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힘들다. 넘어가십시오. 몇 개 싸우신다? 전체 12개만 싸우신 겁니다. 그 상태 싸우시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뭐죠? 그래서 30 지났다. 그때 못 푼 문제는 어차피 뒤에서도 못 푼 겁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서 그걸 풀이 적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시간을 낭패보는 겁니다. 그것은 그 문제 풀더라도 그건 바보입니다. 왜? 5분, 10분 넘어가는 문제는요. 풀면 그 순간 뭐죠? 그건 덫을 잡은 겁니다. 따라서 아시죠? 몇 세트야? 3세트야. 따라서 보통 봤을 때 여러분께서 만약에 30 동안 전체 풀려면 몇 개를 푸셔야 돼요? 13, 4개는 손을 대시는 거라고요. 그게 몇 개죠? 전체 봤을 때 두세 개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포기에 괜찮다는 거예요. 13개를 푸시면서 그럼 13개, 13개 뭡니까? 보통 39개겠죠? 그 상태에서 머릿속에 오케이 이 전체 13개 중에서 몇 개는 포기해도 괜찮다? 3개는 포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수험생 자체가 마음에 짐을 잔뜩 준다? 다 풀어야 된다? 천만에. 짐을 왜 줍니까? 부모님도 주는 게 한가득인데. 안 그러시겠어요? 따라서 13개나 12개 자들 기분 잡으시되 몇 개? 그 안에서 10개를 풀겠다. 이런 마음 해보십시오. 몇 개입니까? 30개예요. 30개 받으면 피세 대박 나는 겁니다. 상황 판단에서.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겠죠? 따라서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한 문제 2분씩 푼다? 1000만원 틀렸습니다. 따라서 수업 들을 땐 강사님이야. 그럴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 문제 2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전체 13개 정도를 어떻게 그 저기에서 13개 다 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시험처럼 목을 긁으면 모를 제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 이렇게 보시죠. 자세히 보시죠. 천만에.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13개, 14개 푸실 때 어떻게? 30분 적어놓고 그 상태에서 풀 건 풀고 모르지 뭐죠? 제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3번 문제 걸리죠? 걔 가지고 한나절 씨름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았죠? 내가 풀 수 있는 80 만들어 놓고 내가 못 푸는 20%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말씀드려보죠. 문제 9번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문제 9번 어떻게 합니까? 이론 문제, 추론 문제, 평가 문제, 다시 말씀드리죠. 그 문제 9번이 정말 도움되셨습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전 달랑 갖고 온 경우는 기출문제 이거 하나거든요. 작년 거예요. 올해 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이론 문제, 판단 문제, 추론 문제 더 나와서 어떤 문제가 이론만 물을 수 있습니까? 사람 머리를 묻는데 사람 머리에서 이론만, 이해만, 추론만 물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추론을 물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재심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문제 추론 문제라고 분석 안 묻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 유형 자체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아무래도 익숙한 사람이 낯선 사람보다는 부담감이 덜합니다. 시험장에서 따라서 나의 이 낯선 마음 자체를 친하게 만들어 놔야지 시험에 익숙해진 겁니다. 이 문제 유형 자체가 법조 문제인데 나 10개 풀었어. 그럼 실제 시험 풀리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아, 법조 문제 나온다고 했었어. 나오네. 이게 내 부담감을 줄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다? 그래서 문제 유형을 보는 거지. 문제 유형을 배워야지만이 필수 문제 풀 수 있다? 천만에. 그것은 잘못된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유형 자체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를 정리해보죠. 제가 잡아드린 구분 자체 4가지입니다. 글, 그림, 도표, 수리. 여러분, 요 구성 가지고 한번 여러분 필수 문제를 정리해 보시죠. 오래 걸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이 4가지 구분이 되실 겁니다. 대략 봤을 때 그동안 기출된 문제를 정해 본다면요. 글로 된 게 여러분께서는 생각보다 뭐냐면 이 도표가 많을 것 같죠. 이 도표가 뭐냐면 표 나와서 뭐 수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가득 내온 것 같죠? 세 보십시오.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글로 된 문제가 20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도표 몇 개죠? 많아봤죠? 15개입니다. 예전보다 도표 많이 올랐지만요. 그 상태에서 그림과 수리입니다. 이 그림 자체는요. 올해 보신 분 있으면 이 상황 파트너도 손 그림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도미노 그림 나오거나 카드 그림 나오고 그림된 문제 있죠? 그런 문제고요. 수리는요. 보통 공식주죠. 짧은 공식 주고 대입시켜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보통 요게 몇 개 더해서 5개. 요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글에 된 것은 뭐냐면 일체형이 있고 분설형이 있어요. 일체형이 있고요. 분설형이 있어요. 일체형 자체는 제시문이 하나의 글로 된 거고요. 분설형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조문입니다. 몇 조, 몇 조, 몇 조요. 이것만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이해됐습니까? 문제 유형을 보고 나서 문제 유형을 알아야 푼다 아니라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요 정도의 문제들이 있구나. 그 성분 간직하시면 실제 기출가져서 여러분께서 기출문제 보실 때 올해 내년 보실 때 문제에 대한 낯섦 자체가 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께서 정리해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 행시 쪽은요. 요 정도 비율인데 입시 쪽은요. 이게 상당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여튼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꾸만 이 문제 유형별로 접근하시는데 그건 누가 편한 거죠? 평가위원회 강사 편한 거라고요. 구분하기 쉬우니까. 무슨 무형, 추론 문제, 무슨 일체 무슨 유형, 무슨 불합치 유형.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유형 왜 배운다고요? 필셈 문제 볼 때 뭐를요? 내 낯섦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보는 게 문제 유형 보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아셨어요? 기준 자체 뭡니까? 4가지입니다. 글, 그림, 도표, 수리. 한번 정리해보시면 4가지로 다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정리를 해보신다면 4번째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에 대해서 유형 나왔으니까요. 4번째 같은 경우는요. 풀이하고 오답 노트 요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보죠. 여러분, 풀이는요. 저는 수업할 때 논리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일관되게 풀어드립니다. 풀이법은 일관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풀이법은 강사도 일관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일관된 풀이법을 갖고 계십시오. 보통은요, 야, 난 이 법이 좋아, 이 법이 좋아. 순간적 봤을 때는, 야, 이 방법 좋은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막상 그 뭐라고요? 내게 아닙니다. 왜? 그 문제 풀 때가 그 문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따라서 나만의 풀이법과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만의 방법이어서 예컨대 나는 명전을 안 보였지만 나는 어떻게 그림을 풀더라. 그렇게 푸십시오. 나는요, 모든 문제를 난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논리라든지 명제기라든지 밴댕을 풀 거야. 그렇게 보십시오. 나는 글을 딱 봤을 때 좀 정리하고 풀어야 되는 거거든. 난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는 뭐 표를 만들어서 문제 풀어. 그렇게 푸시라고요. 하지만 그 방법 자체는 뭐죠? 내가 됐으면 시험을 딱 받는 순간 뭐죠?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걸 딱 봤을 때 손이 그림 그리고 있거나 표를 그릴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지만 뭐 했을 땐 거죠? 세이브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별로 이 문제 이렇게 풉니다. 얘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풉니다. 언뜻 봐서는 야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구나. 야 쉽게 풀 수 있구나. 막상은요. 시험장 갔을 때는요. 강사 풀어줍니까? 여러분이 푸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직하더라도 나만의 풀이법 자체 쓰는 거라고요. 나만의 글을 보는 법, 나만의 표를 보는 법 자체가 우선 필요합니다. 물론 그게 안 갖춰졌으니까 강사가 기본적으로 깔아드린 게 있겠죠. 하지만 걔를 반드시 키우려 노력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제 오답 노트입니다. 많이들 여기서 낭패 보십니다. 여러분 2차 때 오답 노트와 1차 때 오답 노트는 다릅니다, 여러분. 2차 때 오답 노트 자체는요, 물론 공부를 또 잘하시면 얇게 정리되지만, 얘 새로운 것들을 가필하신 거죠? 산해치를 만드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필세 문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기출문제 역튼 8회 정도, 행정 8회죠. 여기 사고내서 문제 풀고요. 거의 뭐냐면, 한 과목당 10몇 세트를 보셔야 돼요. 근데 걔를 그냥 문제 풀고 묵혀둔다? 걔는 말짱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는 공부 열심히 하지만 수험생으로 낭패를 보시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답 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 적성심에서 실수하는 게 오답 노트입니다. 어떻게 정리하시죠? 우선 첫 번째, 얘 오리거나 복사해서 노트에 다시 하신 분 있으시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께서는 지금 피스에서 2년짜리 공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1년에 하셔야겠죠? 안 돼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정리하신 거예요. 내용 안에서. 그런데 자세히 내용을 쓰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시험 전날에 여러분께서는 얘를요. 각 회당 10분 정도로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 이게 있었지. 이게 있었지. 아, 여기 실수했었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기서 P는 Q인데 Q가 뭐였는데 여기서 뭐였는데 이렇게 해봤자 하루 종일 열심히 깨끗이 정리했지만 시험 전날 뭐가 된다? 회동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죠? 시험 앞두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리한 것 자체 안 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통 어떻게 매달리는 줄 아세요? 새로운 문제를 풉니다. 다른 학교 간 문제 사와서 풀고요. 왜? 공부 내겠는데 작년 거 한 것 같이 공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기출 분이 봤는데 보니까 오답노트 정리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야, 이 학원 문제, 저 학원 문제. 솔직히 딱 까놓고 해서 학원 문제가 정확도가 많이 높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만 자꾸 익숙해지면 뭐죠? 막상 정작 중요한 기출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출을 정리할 때는요. 가장 핵심적인 말로서만 딱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A, B, C, D. 문제 기억나시죠? 자, 이번은요. 전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전체면 전, 1, 전. 그 다음엔요. 요거면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표가 전체가 주어졌으면, 저희 전체 줬으면은, 일부가 줬으면은, 일부가 아니죠. 부분이요. 부분이 주었으면 뭐를? 전체를 봐라. 만약에 전체가 주었으면 뭐를 봐라? 부분 봐라. 이기지 않습니까? 얘 뭐예요? 비례가 반비례구나. 아, 그렇구나. 이 상황 판단에서 두 가지 변수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뭐다? 그건 99%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푸는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예컨대 봅시다. 다 아시죠, 여러분? 여쭤보죠.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무슨 관계? 무슨 관계? 무슨 관계? 이겁니다. 이렇게 문제 구성된 겁니다. 문제도 분명히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줄 겁니다. 아셨어요? 그렇게 머릿속에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자체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어떻게 봐셔야 될지요. 기출문제 열심히 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잘하십시오. 아셨어요? 슬픈 얘기죠? 열심히 한다고 보장되지 않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출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딱 사셔서 뭐 사피엔스가 좋나요? 어디 거 좋나요? 요즘에 책 보시면 벌써 어떻게 해요? 이럴 때 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부터 보시라고요? 몇 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어떻게 해요? 뒤가 아니고 앞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럼 본 다음에 어떻게 보시라고요? 4년 전부터는요? 뒤로 가시라고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풀면서 제낀 게 생겨요. 이제 재밌습니다. 이 문제 쉽구만. 쉽고 이렇게 해요. 됐죠? 우선 첫 번째는요. 이렇게 보십시오. 문제를 보신다면 여러분께서 아까 문제 구분해드렸습니다. 뭐? 글, 그림, 도표, 수란 거예요. 그쵸? 여러분 전공에 따라서 글이 어려운 분이 있고 도표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쵸? 차이가 있을 겁니다. 수리가 어렵구나. 그쵸? 이렇게 하십시오. 우선은요. 내가 익숙한 문제 푸십시오. 전체 40개 다 푼 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 10개 풀 수 있다. 이럴 경우는요. 난 글이 편해. 글만 동그랗게 치십시오. 난 도표가 편해. 도표 치십시오. 나는 수학과야. 따라서 수리가 편해. 수학만 치십시오. 이렇게 우선요. 문제를 보시면서 내가 친숙하게 해주고요. 자신감 돋우십시오.
물론 여기서 낭패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편해. 아, 편해도 잘 나온 게 아니구나. 이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선 편한 걸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죠? 조금씩 범위를 넓혀가십시오. 어떻게? 글 풀었죠? 그 다음 나는 수리가 진짜 약해. 그러면요, 우선 도표 보십시오. 난 논리가 진짜 약해. 뭐 제일 끝에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뭐죠? 아직 논리가 공부가 안 됐어요. 그럼 걔는요, 제끼십시오. 그 다음에 뭐죠? 다음에 보신 겁니다. 왜? 논리 공부 안 했는데 계속 보고 나서 풀립니까? 안 풀린다고요. 이렇게 전체를 보신 상태 됐으면 그 다음엔요, 한번 묶이셔야 됩니다. 묶이시고요. 어차피 묶일 수밖에 없겠네요. 언어, 언자상 돌아가신다 치면 그 다음엔요, 여러분께서는 횡으로 푸신 게 아니라 종으로 푸신 겁니다. 1분부터 20분까지요. 하루. 20분부터 40분. 하루. 이렇게요. 몇 분? 시간 잡아놓고요.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정리하신다면 기출을 이렇게 대하시는 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기억 공부도 안 되셨는데 자꾸 한번 풉니다. 더 나와서 보세요. 여러분, 피셋 잘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떠든 겁니다. 나 풀었는데 뭐 3개 틀렸나? 여러분, 그런 셈이 소수고요. 대부분은요. 보통 상황 판단 보시면 대상 처음 보시면 쉽게 중후반입니다. 보통은요. 시간 내에 풀더라도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그거는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기출은 어렵구나, 힘들겠구나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기본 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8월달 말부터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보통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기출문제가 700개 쌓였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릴 문제 자체는 150개역입니다. 아마 비슷한 과목을 강의를 하시는 박주문 선생님 교재 보더라도 240여 개의 문제 있습니다. 하지만 제 방향성은 다릅니다. 그 문제 자체를 몇 개를 푸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240개면 시간당 보통 20문제 소화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강사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본 강의 때는요, 뭐를 파악하시냐면 도대체 상황 판단이 어떤 과목인지, 어떤 문제 나오는지, 이 대표적인 문제체를 어떻게 풀면 되는지 따라서 전체 상황 판단 100%라면 거기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7, 80%의 문제가 어떤 건지를 도드라지 공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세요. 처음 공부하신 핵심 자체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공부하십니다. 이렇게요. 전체를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컨대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럼 기본 강의 때는요, 이렇게 공부하신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왜? 이 파트는요, 어차피 시간이 없으면 날려도 괜찮고요. 더 나아가서 이 파트는요, 이 많이 나온 파트가 공부 쌓이면 자연히 채워질 뿐입니다. 근데 강사 입장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유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에 직접 나올 수 있는 80% 정도만 여러분께서 소화하시고 문제 푸면 됩니다. 그래도 더 나아서 그 문제를 일관되게 풀 수 있는 문제치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계획하는 것은 하루에 12세 정도의 문제를 여러분과 대화형으로 풀고 있습니다. 제심 보시고 읽으셨습니까? 자, 핵심 키워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요. 자, 이 문제가 재심의 선택지 가는 문제입니까? 선택지에서 재심 가는 문제입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2에 걸쳐서 12에 걸쳐서 하루에 그 정도 문제를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아무래도 제가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맡은 부분 자체가 원래 로스쿨에서 추리 논증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었고 예전에 여기서 이제 합격해서 같이 강의랑 논리학 쪽을 좀 정리해뒀었고 올해부터 이제 한양대 특강하면서 상황 판단 자체 같이 하기로 약속을 드렸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제가 좀 논리 쪽은 조금은 좀 논증 쪽은 솔직히 여러분께서 필요가 없으실 부분 같은데 이 논리 쪽 파트는 글쎄 민망합니다만 조금 제가 정리를 좀 일관되게 해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 판단에 그렇게 논리가 심하게 나오지 않지만요. 이걸 아시면 여러분께서 언어 논리 쪽도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그쪽은 제가 강의 초반에 좀 논리 쪽 다시 정리를 해드리는 이렇게 해서 이제 언어 때 공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150개 정도의 기출문제를 12회 동안 볼 거고요. 강의 스타일 자체는 어차피 전 특보적 강사라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질문 드리고 답변 듣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 숙제 하나만 더 해보고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섰습니까? 수험상전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서두 때 사고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바른 사고와 빠른 사고였습니다. 바른 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논리와 수리였습니다. 논리에선 어떤 논리가 필요했습니까? 네, 명제 논리였습니다. 수리에서는요, 어떻게 적분하시라고요? 뭐 미분 적분하시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 제가 표를 그려드렸습니다. 전체가 나오면은 전체를 통해서 부분이면 전체를 이렇게 그래프라는 도표 자체를 보신을 키우신 겁니다. 자,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하나만 더. 자, 그래프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를 보신 겁니까? 만약 3초 드렸다. 누구는 그래프 곡선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X축과 Y축 변수입니다. 이런 게 기계적으로 탁탁 보셔야지만이 여러분께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른 사고가 아닌 빠른 사고를 연습하는 것보다 언어 매칭과 그 다음에 수리 매칭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숙제를 해드려보죠. 7개의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권리. 반대편 뭡니까? 권리의 비슷한 말은 뭐였습니까? 권리 아래 뭐 있었습니까? 생명권 안에 뭐 있었습니까?
의무 안에 뭐 있었습니까? 오케이. 권리와 의무사에 뭐 있었습니까? 오케이. 이 말씀 마지막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 자체를 어떻게 남들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마치 남들은 강남역 할 때 저는 저 사람 전 사고야 이렇게 정리하듯이 재심 보시 나서 정리를 어떻게 측면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달라지더라. 적성심 자체는 습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 설명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얘기를 재밌게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